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일본 자민당 관계자는 F2 전투기 후계기 개발은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자민당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스터디 그룹은 F2의 후계기인 FX가 F2와 같은 규모의 생산수에 머물면 비용 면에서 불리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헌법의 평화주의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는 해외 수출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말했지만 만약 앞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가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해외 수출을 고려해 개발하자고 쉽게 말하지만 일본은 해외 수출을 전제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장래의 수요나 잠재적 도입국들이 전투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해 차기 전투기 FX 설계에 반영하거나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요구 성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중전에 초점이 맞춰진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를 멀티롤기 개발로 변경하려면 미사일 해외 수출을 용인하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공대지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 통합 허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차기 전투기 FFX 개발과 병행해 대지무기를 일본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전용기라면 마음 편하게 미국의 정밀유도무기를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기체에 대해 통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한국의 KFX건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일본이 차기 전투기 FX를 해외 수출을 겨냥한 기체로 개발한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국의 KFX를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FX의 기체 단가 설정 문제입니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와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충족하면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는 가만히 있어도 잘 팔려서 원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A의 기체 단가와 수요의 관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투기라도 기체 단가가 1억 달러를 넘으면 인기가 없었지만 F-35A 기체의 단가가 8천만 달러까지 떨어지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가 해외 수출을 노린다면 기체 단가를 8천만 달러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란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를 계산해 기체 단가를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개발비를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와 자기 집단을 생각하는 온정주의로 나눠먹기식 예산이 비일비재한 일본에서 계산이 안 되는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웠다면 해외 수출로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차기 전투기 FX를 팔기 위해 정치적인 결단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느냐입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를 도입한 뒤 일본과 외교적으로 연관이 깊은 나라나 대립을 피하고 싶은 나라와 군사적 긴장이나 대립으로 번질 경우 일본은 차기 전투기 FX 운용에 필요한 보수 부품이나 지원을 계속할 배짱과 각오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할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국방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장래의 해외 수출을 위해 FX 개발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면 F2와 동일한 생산 대수에 그칠 경우에 차기 전투기 FX의 비용이 얼마인가? 차기 전투기 FX를 해외에 몇 대를 수출하면 비용이 어디까지 내려갈까? 차기 전투기 FX의 잠재적 수출처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묶어서 제안하지 않으면 듣기 좋은 말을 주장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나오는 기사를 봐도 이런 세세한 제안서가 아닌 단순한 조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 S가 정부가 자민당 국방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FX를 멀티롤기로 변경해서 개발을 착수한다면 FX의 개발비는 폭등하고 개발기간도 길어져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데도 일본 자민당의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가 정부가 자민당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대공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FX기를 멀티롤기로 변경하여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현재 일본의 FX 사업은 해외 협력사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개발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장비청은 지난 8월 차기 전투기 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사를 가진 해외 방위산업체들을 모집하기 위해 RFI를 발행했으며, 일본의 기시 방위상은 지난 5일 미국 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영국 BAE 시스템스 등 세 곳으로부터 개발 지원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로키드 마틴과 보잉, BAE 시스템스 중 기술 지원을 받을 업체를 선정하여 연내에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2021년부터 차기 전투기 FX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보도된 기사를 보면 로키드 마틴은 노스록 글래먼과 공동으로 일본의 RFI에 응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주계약자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FX 개발비와 개발 기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과 하며 가능한 개발 분야 내용을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으로 RFI 제안서를 제출한 보잉은 일본 산업계와 보잉의 최고 기술을 접목해 최첨단 능력을 갖춘 일본 주도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일본과의 강력한 동반자 관계의 역사가 있고 선진적인 전투기 개발 실적도 갖추고 있어 일본 정부와 일본 산업계의 저비용 저위험 접근을 확보하면서 미일 상호 운용 능력 확보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개발 체제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BAE 시스템스는 일본의 차기 전투기에 큰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수십 년간 여러 나라와 협력한 실적이 있으며 복잡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해온 경험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의 정보를 정리하면 로키드 마틴을 개발 지원 업체로 선정하면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폭격기를 실용화한 경험과 실적을 갖춘 로키드 마틴과 노스록 그레먼 등 두 개 업체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BAE 시스템스를 개발 지원 업체로 선정하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두 개사와 비교하여 가장 매력이 부족한 업체를 보잉으로 지목하며, 반대로 보잉을 개발 지원 기업으로 선택을 하면 로키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즈보다 유리한 기술 이전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언론들은 로키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스가 일본의 차기 전투기 FX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투기 개발과 수출에 전혀 이해가 없는 일본 자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FX의 해외 수출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나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들의 제안을 충정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